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계기로 해서 이 과거의 여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 핵심 실세들의 이 살고 있는 집들, 이게 도화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인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해찬하고 김부겸 전 총리, 총리급의 2명의, 그 다음에 당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이 3명의 집들이 지금 언론에 집중 타겟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이제 고속도로 이제 나들목 이 인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이게 그다음 무산이 됐어요. 그러나 무산은 됐지만은 이게 추진하려고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해찬과 김수현이는 그 의도가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3명 어쨌든 간에 지금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정리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지금 이제 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국무회의까지 전북 KBS 분리징수안이 이제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이제 리투아니아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자 결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시간 끌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안 끌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포와 즉시 발효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는 이제 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 지금 난리가 났죠. 이미 이 KBS 김의철 사장은요, 그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KBS 사태와 관련된 최근 동정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도 여러분께 조금 전에 방송을 통해서요, 간략하게는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역시 제가 보기에요, 이 조선일보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만, 이번 이 김여정의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새벽 뉴스를 보면, 김여정이가 즉 북한 김정은이가 말이죠, 우리 한국을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의미에서의 국가 취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보도의 그 경위 과정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으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는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박원순 때 선대위원장을 했던 이화여대 교수인데요. 지금 이제 물론 이 명예교수로 되어 있죠.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이 명예교수가 말이죠, 박원순 정원을 추모사를 하면서 본인도 자기 제자들 손목 잡고 이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박원순을 갖다가 이제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이렇게 지금 이건 기정사실로 딱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인권에서도 다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결론이 났는데, 박원순이를 갖다가 민주열사 묘역으로 몰래 새벽에 이장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어디입니까? 민주화 유공자법으로다가 이제 민주유공자로 이 박원순이를 추앙하려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에 지금 본격 돌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대위원장까지 했으니까 박원순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람 아니겠어요? 나도 제자들 손을 다 만졌어. 손목 만졌어. 아니, 자기가 제자들 그야말로 제자라고 하는 각별한 그런 인간관에서 나오는 어떤 이 신뢰의 표시, 좋은 의미의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은사와 제자 간의 좋은 의미의 인간적인 사랑, 이런 차원에서 손목을 만진 거하고, 성추행, 성폭행 하려고 이런 이 박원순 하고는 제가 보기에는요, 근본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화여대 교수도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아요. 김수진 교수인가 누군데요. 이게 비교할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이건 2차 가해가 아니고요. 아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 추모사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발언에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 피해자 측에서 아니면 여성단체에서요, 오늘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수진 교수의 이런 추도사, 집단 성토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 간략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이 자료화면을 많이 띄워요. 자료화면을 많이 띄우니까 아무래도 좀 이 시각적으로 바로 눈에 들어와서 이해가 상당히 빠르지 않나 싶어서요. 우선요, 지금 이제 이해찬,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김수현,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 사진을 하나씩 띄워 놓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아주 뭐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쭉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여권의 이 3인방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이해찬, 김부겸 총리, 그 다음에 김수현 정책실장, 이 세 사람의 이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사실상 이제 단독주택인 것이죠. 단독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의 경우에 자, 어떻게 이제 뭐 나들목 이런데 위치하고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뭐 이 지도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뭐 이해찬 집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집은요, 이 먼저 지도를 보면은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히게 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해찬 집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를 좀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세종하고 지금 세종 그 집인데 연기 나들목 이 고속도로는요, 세종하고 연기 지금 연기 나들목 이 집은 이 위치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이해찬 집인데요. 그 사이에 이게 더군다나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2021년도에 불거진 바 있어요. 2년 전에. 자, 이거는 2019년도에 이게 결정이 됐는데, 언제 2019년도는 언제냐? 이해찬이가 당 대표할 때 이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연기 나들목은요, 세종시 전동면 석곤리에 짓기로 결정이 됐고, 이해찬의 집은요, 전동면 미곡리에 소재하고 있고, 이 승용차로 5km, 딱 5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렇게 집을 여기 나들목 하나를 만들면서 4천억 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점을 문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현재 한 4배 정도가 뛰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해찬이 집이 얼마나 또 멋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뭐 잘 보이시죠? 이 정도면 뭐 조금은 보이시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아주 이쁘장하게 이 산속에 아주 잘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집도 지금 이제 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집은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이해찬의 경우에는 다 이제 확정이 됐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만 지금 이제 2025년도 내년에 완공만 되면 연기 나들목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 현재는 안 돼 있고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할 때 이게 결정이 됐다. 이게 뭐 이 4천억이나 추가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인데 강화 IC하고 가깝다 이겁니다. 집이 강화 IC하고 굉장히 가깝다. 자, 그래서 이 김부겸 이 전 총리의 경우에는요, 그거 뭐 지금 불과 이 대지가 187평밖에 되지 않는데 이 건평은 한 60여 평밖에 되지 않는데 총리라는 사람이 그 60평짜리 땅값 올리려고 했겠느냐? 상당히 그 말에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이제 평소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뭐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 신뢰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해찬하고는 좀 질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해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바 있는데, 어쨌든 현재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 양평 JC에서 직선거리로 3km, 그리고 강화 IC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4km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김기현 우리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김수현 집입니다. 김수현 집. 김수현 집은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철역이에요. 바로 우일의 과천선
이 6일의 과천선 여기에 이 과천선이 이제 신설이 되면 여기에 문원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원역하고 김수현의 아파트 과천 주공 6단정으로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김수현의 집, 그리고 문원역은 김수현의 역,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근처에 딱 되어 있는데, 이 문원역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철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료 징수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다 확정적으로 지금 되고 확정이 됐어요. 그냥 국무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KBS가 총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KBS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KBS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 난리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제가 뭐라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지금 KBS 사장은 난리를 치고 있는지, 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 분리징수하는 거 못 막아내서 죄송하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비상 경영 TF를 만들겠다. 그리고요,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연 소송도 제기하고 이미 이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 소송도 제기하겠다. 이런 아주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KBS 우리 보수노조가 이제 김의겸이 쫓아낼 사퇴하라, 이러한 강경한 성명을 냈고요. KBS, 그러니까 이제 비노조, 민노총에 속하지 않은 이 KBS 기자들도 KBS 김일천을 따라라, 51%에 상당하는 지지 투표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의철이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김의철과 관련된 시위 양상, 그리고 이제 화한 분위기 운동,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민노총이 장악한 KBS 때려잡자, 해체하라, 이렇게 지금 이런 그 시위가 있었고요, 항의.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김은철 퇴출 KBS 직원 서명 투쟁, 1080 명 플러스 알파, 당신의 사리 사욕은 KBS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이거를 뭐 조화라고 하나요? 조화 보내기 캠페인까지도 벌어졌어요. 이 정도니까 이 김의철이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지금 버티고 있고 비상 경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하되 축소해야 되겠죠. 축소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신사업은 전면 중단한다.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도 이제 결국은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원점에서 재건도한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KBS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명을 받아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어제 심야, 그리고 오늘 새벽,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국방성에서도 어제 또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군의 정찰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 정찰 활동을 가지고 처음에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다가 이게 영공 침범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지 우위를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영공이라고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영공이라는 표현을 줄이면서 이지를 갖다가 침범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찰 자산에 대한 그런 공격 행위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대미 무역 수위를 굉장히 지금 높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말이죠.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한국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게 김여정 모습이고, 우리 이 정찰기죠. 이 정찰 자산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우선은요, 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이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가져가는데 이거는 적대적 공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북한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적이라는 것을 국방백서에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다시 살려서 주적 이 개념을 살려냈어요. 예, 살려냈는데 김정은이는 지금 언제서부터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대 국가의 공정적 관계로 보고 싶어 했느냐? 2021년도 8차 당대회 때부터 이런 의도가 이제 이 징후가 노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규약 개정할 때 어떻게 개정했느냐? 본래는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 이게 뭐 아주 이 3대 세습으로 쭉 내려온 이 표현인데요.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을 삭제하고 뭐라고 고쳤느냐?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건설. 그 다음에는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이런 문구를 새로 넣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제 사실상 김정은이가 통전 전략이든 뭐든 간에 통일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일 추구에 역점을 두고 쭉 3대 세습 체제를 운영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도 막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미북 관계도 사실상 이제 적대적인 그런 대화 국면에서 이 본래의 적대적인 관계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도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국가 대 국가로 관리해 나가는 거 적대적 공존 체제로 나가는 거 그럼으로써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의식을 고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대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상정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것이 심리전적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운 문구를 집어넣고 더 중요하게 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관리하겠다. 대남 정책면에서 이거는 또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느닷없이 8차 당대에서 말이죠. 비서국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앉아있던 대남 담당 비서직책이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 대남 관계 업무를 하는 고위 관료들이요. 전부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많이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이 정책의 변화는요. 그동안에는 조평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대남 관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쌍방울 사업, 대만 사업 할 때 조평통, 김영철이가 조평통 위원장 자리 달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조평통을 앞세워서 우리 한국을 관리해 왔는데 느닷없이 조평통 이름이 요새 북한 매체에서 전부 사라졌어요. 예, 21년 8월 21년도에 8차 당대회 이후 조평통으로 입장문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 이 대한민국을 국가 대 국가 적대적 공정관계로 보는 또 하나는요. 지난 1일 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수용 불가. 그때 발표한 주체가 말이죠. 그래도 옛날 같으면 전부 조평통이 할 텐데 바로 외무성 이름으로 주체를 바꿨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쭉 이런 행보를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주한미군의 이런 주한미군 정찰계 정찰 활동을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대한민국을 이라는 이 국호를 정식으로 쓴 거예요. 정식으로 국호 대한민국. 자, 그래서 그 동안에는요 남조선 괴뢰 이 괴뢰 도당 이런 아주 악질적인 용어들을 썼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대한민국을 쓴 것은 적대적 공정관계로서 체제 이 결속력을 높이고 그렇죠 위기 말하자면 징후를 더 확전시키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참고적으로 어떤 정찰 비행을 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거 지도를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울진 옆에 울진에서 1차 발진 그리고 2차는 고성 쪽에서 정찰기가 떴다 이거죠. 요거를 비판하는데 대한민국 국호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도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호, 대한민국의 공식 국호를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체제 내부의 결속력, 그리고 남북한과의 이런 적대적인 관계로 우리도 바뀌었다. 우리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바꾸니까 북한이 거기에 말하자면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네가 주도하고 있으면서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빼려고 하는 이런 강한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말이죠. 이 박원순 이 추모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3기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별로 제가 볼 때 인상도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화여대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로 되어 있는 김수진 교수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박원순 시장 선거 때 말이죠. 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박원순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가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중상모략이다. 그러니까 이 인권의 결정, 법원의 결정을 전부 무시하는, 그죠?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도 수십 년 동안 교수직을 하면서 스승으로서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많은데, 이들과 손목도 잡고 격려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제 간의 정나눔이다. 그러면서요, 이 박원순이는 수천 수만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이 중상모략하는 거야말로, 성추행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저열한 주원 것이다. 이런 이 추도사를 오늘 읽어 내려갔습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사람 말이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아주 또 미화시키고 있어요. 예, 굉장히 일일이 제가 그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화시키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추행 행위와 관련해서는요, 이거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억압과 비판 속에서 나온 회방과 중상모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자, 이 피해자 측에서, 그리고 우리 여성 단체에서 아주 집단적 비판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찬 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